제 가수 생활의 최고의 복은 습투눈이다. 그들이 조롱하는 게 할 수 있잖아요. 연예인의 숙명이잖아요. 진짜로 그게 그런 사람이면 제가 가수를 못 하겠죠. 어차피 이제 이 형은 끝난 것 같으니까. 안 끝났어, 형은. 더 크게 일어나. 자신 있어라. 그러니까 확신해요. 난 잘 된다. 그걸 견뎌내는 어떤 마음의 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즐거운 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부러운 인생을 사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장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요새 진짜 유튜브 채널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왔는데, 뭐 쇼츠로 나오고, 쇼츠도 습투는 팬들이 만드는 게 한 100개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지겨워요. 그 지금 방금 습투눈 얘기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누가 습투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어요. 이름 글자 비슷하게 만든 거라면서요. 안티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 습투눈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제가 공연 때 했던 막 발성을 제가 막 제멋대로 부르잖아요. 막 자유롭게. 그거만 모아서 해놓으면 이상하잖아요. 막 그거만 해놓고 이게 가수냐.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결론은 그거를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고 재밌다 하니까 이 형은 대인배네. 신고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호감을 갖다가 알고리즘이 레전드로 잘 부른 공연 영상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나와 갔다며 뭐 허니 이런 거 하면은 이건 또 그러다 말린 거죠, 애들이. 처음부터 저는 니네 그러다가 한번 말리면 못 벗어난다. 이게 홍어회가 처음에 이상하지 뭐 평양냉면 밋밋하지 먹다가 보면 죽어. 그러다 이 친구들이 이제 100만한테가 팬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습투눈 논란 생기면서 가창력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그전부터 많았죠. 습투는 전에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호불호가 많았죠. 근데 저한테 가창력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너무 좋게 생각해요. 그걸 좋게 생각한다고요? 왜요? 가창력 논란은 원래 신인 때 1, 2년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 나는 거예요. 얘는 못한다. 얘는 잘한다. 34년 가창력 논란 가수 봤어요? 아니요. 저잖아요.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노래는 평가가 안 되는구나. 재밌네. 죽을 때까지 호불호가 있고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요즘 애들이 굳이 그렇게 따지는 거는 그냥 핫하고 힙하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가수도 하나쯤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매일 그만하게 잘해 하는 거보다 야, 잘할 때 진짜 잘하는데 어떤 때또 보면 이상한 거 같고 뭐야. 물론 가수는 일정 이상을 내야 되지만 그 정도는 낸다고 볼 때 이런 가수도 하나 있으면 재밌지 않겠니?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주고 그게 싫으면 안 보는 거고. 가창력 논란이 저는 참으로 재밌고 역사적으로 34년 동안 가창력 논란이 일어난 유일한 사람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처음에 만든 의도가 어땠든 제 가수 생활의 최고의 복은 습투눈이다. 근데 지금 만약 습투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짜 어쩌다가 잘못 부른 그 대목만 모아서 영상을 누가 만들어서 나를 조롱하고, 저도 아나운서지만 발음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제 발음 틀린 것만 다 모아서 네가 아나운서냐라고 하면 엄청 마음 아프고 괴로울 거예요. 저는 근데 잘못 부른 게 아니에요. 의도예요. 예를 들어 노래하다 후반에 우린 미쳤어! 뭐 이러고 하는데 진짜 우린 미쳤거든 그때. 그래서 미친 걸 미쳤다고 하는데 뭘 잘못했어. 그리고 제일 유행된 게 빠르게 하는 거를 빠르게 안 같아서 빠르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의도예요, 의도. 그걸 이제 뭉쳐놨는데 가수들은 보통 부르면은 거의 똑같이 부르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노래를 할 때마다 똑같으면 저는 재미가 없어요. 좀 이상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수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김장훈은 100만 번 부르면 100만 번 다른 노래다 뭐 이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나는 앨범에서 들었던 요 기억이 좋아서 노래를 듣는데 왜 자꾸 바꿔 부르고 엇박으로 부르고 막 그래. 근데 그거는 뭐가 있냐면 저는 녹음을 해놓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서. 왜요? 왜 안 들으세요? 뭐에 들어서? 노래라는 게 사실 1절을 하다 좀 음이 가는 데도 있고 또 뒤에 가서는 좀 지쳐서 좀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감정인데 똑같잖아요. 그냥 톤이랑 다 만지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그러면 야 캐가 이상해. 그러면 앞부터 캐 그럼 붙여. 이렇게 해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지금은 AI가 나와서 AI가 부르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안 들어요. 제가 했던 그 과정이 예술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술은 그럼 어디냐? 공연. 그 공연을 좋아하는 게 뭐가 어찌됐든 완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이 쉬었든 뭐가 됐든 완창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거라도 녹화보다는 라이브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도 회사에서든지 지역사회에서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위 조리돌림이라고 말할 만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욕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걸 견뎌내는 어떤 마음의 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반대쪽을 보는 거죠. 힘이 들 땐 반대쪽을 보면 돼요. 저는 인생의 정답인데 예를 들어 그들이 습툰이라고 조롱하는 게 할 수 있잖아요. 연예인의 숙명이잖아요. 진짜로 그게 그런 사람이면 제가 가수를 못 하겠죠. 아무도 제 공연에 안 오겠죠. 그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근데 제 공연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행사도 부르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그냥 뭐 재밌으면 됐고 그냥 습툰을 만들어놓고 노는 거니까 욕을 하건 말건 알아서 놀고 그렇다고 그거 제 앞에 와서 욕하지는 못하거든요. 무섭게 생겨갖고. 무섭잖아. 맞을까봐. 키도 크시고. 안 때려. 그냥. 그러면 이쪽을 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나를 지지해주고 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럼 나 진짜 이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야지. 그렇게 세상에 나를 뭐 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뭐 애들이 노나 보다 그냥.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가족을 욕한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예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누가 비난하느냐 놀리냐를 신경 쓰는 것보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쪽을 봐요. 반대쪽을.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이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이것만 신경 쓰고 예를 들어 인생에 제가 답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언한 건 누가 제 뒤통수를 쳤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거 지금 뒤통수 친 거 내가 얘 미워해볼 소용없잖아요. 소용없는 거에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제껴놓고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어려울 때도 지켜줄 때 이 사람들은 뭐 이쪽을 또 반대를 보는 거예요. 반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있어서 참 그래 나 뒤통수 칠 때 그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뒤통수 쳤을 때 나는 모르지만 뭐 내가 얄미웠나 보지. 자숙을 많이 하다 보면 옥석이 가려진다. 그래요? 사람이 고난에 빠지면 떠나는 놈이랑 남는 놈이랑 옥석이 가려져서 줄 잘 서. 나는 반드시 일어나. 지금 내가 망한 줄 알고 떠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말을 해요. 직접 하기도 하세요? 농담으로. 어차피 이제 이 형은 끝난 것 같으니까 안 끝났어. 형은 더 크게 일어나. 자신 있어 나는. 예전에도 그때 끝났다고 할 때 난 일어났어.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으면 저는 진짜로 자숙을 하거든요. 자성을 해요. 그냥 이렇게 숨어서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계속하고 내려놓자 그리고 나한테 좋은 시절이 다시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해서 계속 자아계 개발을 계속.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치열한지. 그러니까 확신해요. 난 잘 된다. 그리고 저는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손절을 잘해요. 인간관계에서. 전문용어로 얄짤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그럼 그렇게 딱 피해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 내가 진짜 잘 피했다. 피한 게 맞았네. 생각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결격 사유가 큰 건 아니고 처음에 만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무례하다거나 말을 할 때마다 꼭 남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맞아요. 굳이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임 때 잘 안 가잖아요. 설날 때. 근데 그럼 바로 안 보는 거니까 그게 뭐 큰 타격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것도 반대를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다 내가 짜증나가면서 에너지 소모할 이유가 뭐가 있냐. 좋은 사람들. 지금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너무 바쁘게 살아서 챙겨야 할 사람들도 못 챙기고 밥도 한 끼 잘 못 먹고 전화도 잘 못 하는데 굳이 이걸 내가 뭐하러 반대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힘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반대를.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편하게 사는 저의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에서 지켜서 사는 거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저의 시절을 보아하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고비를 저는 10번 가까이 넘겼고 지금 사는 삶이 보너스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던 사람이 사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살고 욕을 먹고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대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건 나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죽음의 문턱에 발을 몇 번 이렇게 들였다가 나온 사람의 마음이야 나는. 근데 그런 사람은 똑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거야. 점점 더 그게 강해져요. 그리고 뭐 복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석가모니나 장자는 성인군자니까 복수하지 마라. 내려놔. 이럴 것 같잖아요. 복수해라. 복수해라? 근데 복수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가 아니라 네가 잘 되면 복수다.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가가 미울 때는 제가 안 되면 미운 거예요. 제가 잘 되면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워낙 긍정이 스트레서 누군가 미우면 이건 정말 좋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복수를 하려면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안티팬들한테는 공연 할인해줬다고? 재미요? 왜요? 안티팬들인데 네. 공연에 오면 되겠어요. 안티 아니지.
나중에 무료로 돌려가지고 아마 그냥 숲툰을 만들어줬는데 무료로 해 그냥 돈 좀 쓰지 말고 그냥 무료로 그냥 풀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연을 와 안티줄 안안티줄이 있어요. 안안티줄은 들어가고 안티줄로 와서 그냥 카메라 대고 김장훈 재수 없어요. 그럼 이제 10,000원 주는 거예요. 김장훈 노래 더럽게 못해요. 10,000원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면은 나중에 다 보면 분명히 팬 중에 돈 10,000원 때문에 나를 배신한. 그럼 그거 틀고 재밌잖아요. 웃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안티면 안티답게 박수 치면 안 되지. 안티는 이거야. 우 노래 끝나고 그럼 막 박수 우 그냥 재미예요 재미. 저는 재밌잖아요. 왜 그런 게 없잖아. 공연비를 계속 내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을 가는데 어떤 동료가 하늘나라로 간 날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처음으로 공연하기 너무 싫다. 지겹다. 그 충격은 공연과 노래가 신앙인데 지겨우면 무대 올라가면 안 되지. 올라가면 그건 모두를 기만하고 나 자신을 속이는 거니까. 이게 영혼을 다루는 직업인데 지루한데 그걸 올라가서 막 억지로 해? 그럼 이제 끊어버려요.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서 멘탈이 나가. 그럼 그때 사고가 나요. 그러면 결론은 공연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공연을 일과 분리시키자. 일이 아닌 거로 만들자. 취미로 만들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가격을 내린 건데 직업은 돈을 벌어야 직업이잖아요. 취미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연에 지금 매진이 돼도 돈을 쓰잖아요. 공연이 취미인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루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항상 설렜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했죠. 아니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제 입장에선 그래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뭐 10몇만 원 10만 원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6만 원이면 뭐 2.5분이라고 쳐. 야 그러면 2년 반 동안 지났다가 또 지려주면 또 사고 치고 결산해보면 그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보다 나는 노래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숙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무대에 다시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세워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좋은 날이 왔잖아요. 숲트는도 나왔고 공연도 처음 복귀했을 때 막 30석도 안 팔리다가 이제 몇천석 규모는 매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팬들한테 감사는 했지만 뼈저리게 감사는 안 했거든요. 지금은 다 못 보여드리는 게 한이에요. 제 마음을.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제가 어떻게든 해서 내가 국민 거지로 돼 있지만 저 괜찮아요.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 걸 땡겨다 이렇게 해서 난 하겠다. 그 대신 저의 자부심과 낭만은 가장 집착해서 최고로 만든 공연을 나의 팬들이 가장 부담 없이 보는 게 나의 낭만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공연과 나눔에다가 이거를. 이게 돈이 없으면 취미로 못 하잖아요. 공연에서 돈을 쓸 거니까 네. 딴 데서 벌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보통 가수들은 공연에서 돈을 벌어야죠. 원래는 공연을 해서 돈을 벌고 음반을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연예인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거는 정말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쪽의 일을 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나 혼자 잘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김장훈 씨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거를 이루어서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이 대목이 빠져 있어요. 아예.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생각할 때 해내야 되는 거 이런 쪽으로만 완전 몰입하고 있거든요. 딱 하나 있어요. 죽어도 인정받고 싶은 관객들. 제 팬들한테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건 또 왜요? 무조건 결과가 좋아야 돼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야, 이거가 지금 소리가 이렇게 왜 안 나와 그러면 조명이나 음향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 공연장 위치가 어떻고 반사판이 뭐 이래서 그럼 내가 관객들한테 원래는 이 정도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반사판이 있어서 뭐 어떻게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나? 야 우리는 결과가 무조건 아름다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범죄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인정을 받고 싶지 않은 거는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인정하고 말고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저의 존재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존재와 연결이 돼 있는 자들의 평가냐 그거와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이냐 이거를 사람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은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뭐 참 잘했어요 찍어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많은 사회가 넓어지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회적으로 커졌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인정받는 욕구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뭐 인정하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휘둘리는 거는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형이 편하게 이렇게 진행하지만 내 마음속 철학은 나보다 윗사람입니다. 저를 존재하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들이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이게 그 자숙이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전에. 지금은 아예 일을 못하게 될 걸 그분들이 다 무대에 올려서 끌어주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하는 것도 인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지. 그냥 일반인 김장원이면 이렇게 협찬해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가수들의 모든 권력은 팬들로부터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왜 내가 나눔의 첫 번째를 관객으로 생각을 못했을까. 남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나의 길은 이거다. 그래서 팬들한테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피부 관리도 하고 패션 신경 쓰고 운동하고 제가 요즘에 인사가 그거예요. 공연 끝날 때 여러분 저 환갑 넘었잖아요. 앞으로 안 늙을게요. 예. 여러분들 늙지 마세요. 저는 가수가 나이 먹는다고 팬들과 함께 아름답게 싫어요. 저는 안 아름답고 안 늙는 게 나아. 더럽고 안 늙는 게 낫지. 우리 늙지 말고. 그리고 20년 동안 왔는데 결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뭐 아무런 주눅도 요즘 시절이 어떤 시절 그냥 소녀처럼 예쁘게 살고 저금하고 나이 들어서 나 안 늙을 테니까 같이 재밌게 놀자고. 세상 편하게 즐겁게 살고 낭만이라는 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안 추레하니까. 어렸을 때 저는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게 초등학교 3년을 병원에서 살고 제가 3년 동안 주사를 이제 엉덩이랑 인거 맞았잖아요. 몇 대 맞았을 것 같아요? 대충 주사를 3년 동안. 뭐 매일 맞았으면 1000대네요. 12,000대. 하루에 10대 이상을 맞았고. 11대. 엉덩이 주사 8개, 링거 3대인데 링거가 그때는 교체가 없어서 할 때마다 꽂아요. 12,000대를 맞았어요. 그리고 4.16 학년 갔을 땐 친구도 없었고 약간 좀 소심했었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걸 못 받아봤죠. 항상 제가 오래 살까,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좀 거칠어지고 이런 게 그 어렸을 때에 대한 컴플렉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거칠게 살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지지 않아. 앉아 뭐 이런 거. 이 안티와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느끼는 건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으시구나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은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대를 사랑하시고 팬을 사랑하시니까 성대결절 4번은 정말 신경 쓰였을 것 같거든요. 그게 3번째까지는 괜찮았는데 4번째는 절망적이었는데 다행히 자숙기랑 겹쳐서 이걸 웃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자숙을 했는데 팬데믹이 와. 2년 반 동안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서 4번째 성대결절 걸렸을 때는 그전에는 이제 막 성대결절 걸렸을 때 수술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인간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힘이 있고 무대는 그런 의학과 과학이 풀 수 없는 힘이 있어. 뭐 이런 무식감이 있어서 더 질렀어, 더. 그래서 저희같이 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성대결절 수술했다 혹시라도 소리 바뀌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 두려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하고 했는데 4번째는 아예 말소리도 안 나와서 100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이거 나 또 성대결절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느낀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됐냐면 집을 옮기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약간 빌딩 같은 높은 데로 갔거든요. 아파트는 연습을 아무 때나 못하니까. 그래서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옛날 생각한다고 음박 돗자리 깔아놓고 5일 동안 한 80시간을 제가 연습했어요. 5일 동안. 이 가구 없을 때 소리 울리는 게 좋았군요. 딱 안해.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야 여기서 그만뒀어야 돼 하는 순간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방에 25시간 잠 안 자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것도 하면서. 근데 그때 목이 쉬고 나서 안 돌아오더라고요. 대개는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와 이거 풀리면은 이제 일취월장하겠다. 공간 울리지 밤새 노래해도 누가 뭐라고 그치. 안 하지 이제 그런 그래, 모든 것들에 신이 났군요.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막 기록이 19시간씩 30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570시간 경원대 때 연습실에서.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천하대장군이라는 그 지하에 밴드를 이제 들어갔어요. 경원대. 근데 거기가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 있어서 애들이 그 지하를 무서워서 안 내려오던 때가 있어. 한 달이. 잘 됐다 씨. 귀신이 뭐 오거나 말거나 뭐 할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니까 마늘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19시 30 그러고도 목이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관지 천식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완전 그냥 연습으로 하루 10시간 이하로 연습한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80시간 동안 연습을 하다가 그게 온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도 허스키하게 어떻게 나오긴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계속 한 거예요 일을. 병원 가도 뭐 이거는 뭐 답 없다. 수술. 100일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슬쩍 그냥 적어냈어요. 눈 내리던 겨울밤 수직 했는데 그대야 하는데 갑자기 빡 하고 하나가 났어.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고음은 나오는데 중고음이 이게 성대결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반 동안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성악 발성을 했어요. 그걸 또 넘어가려고 다른 길을 찾았군요. 성악 발성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거로 한 30분 동안 이제 성대를 안 쓰고 목을 풀고 예전에는 그냥
이거부터 시작했는데 천천히 하고 중음 고음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좋아졌어요. 근데 복귀를 할 때 100회 콘서트로 하자. 의사 선생님은 이거는 거의 뭐 죽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간다. 100회 콘서트 못 한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해서 사는 거는 저한테는 죽음이나 다름없으니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 아니면 마이크 내려놓는 걸로. 근근히 노래하면서 그냥저냥 하는 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4로 다 불렀어요. 모든 키를? 예. 안 돼요. 나와 같다 이거면 나와 같다면 한 거야. 근데 어떤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무대는 그런 게 있어요. 연습할 때 안 나오는데 무대에서 어느 날 그냥 빡 터지는 게 있어요. 고음도 막 안 나오던 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공연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연습이기도 해요. 연습 10번 하는 것보다 공연 한 번 하는 게 훨씬 늘어요. 근데 재작년 초에 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오죠. 팬 여러분 오랫동안 힘드셨죠? 이번 공연을 계기로 모든 키를 원키로 복귀합니다.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연했을 때 난리가 났죠. 모든 키를 원키로 싱싱하게 딱 불렀을 때 그 팬들의 눈물과 저도 너무 좋았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지난번 공연하기 일주일 전에 가만히 있다가 유튜브에서 고음 1초 만에 뚫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영상들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예. 엄청 많아요. 찾아봤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소리내는 타점. 그 알고 있던 건데 겁나서 못한 건데 소리를 나누면 여기를 쓰느냐, 여기를 쓰느냐, 여기를 쓰느냐. 근데 오케이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 주고 해서 근데 빡 걸리고 나온 거야. 3옥타브 레가. 와. 공연 때 이제 첫날 난리 났죠. 팬들은. 소리가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완숙미도 있고 음정도 정확해지고 아, 그럼 지금 노래가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훨씬 좋아졌죠. 보통 가수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노래의 스킬적인 부분은 조금 포기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더 많이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때? 그럼 팬들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뭔 짓을 한 거예요? 더 좋아질 거야. 있어 봐봐.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아, 이 마인드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거야. 왜냐면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노력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 지성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지 나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나이에 맞는 연습을 하는 거지 어렸을 때처럼 튼튼할 때 회복력도 안 되는데 무식하게 막 뭐 이런 거를 해서는 안 하죠. 지금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처음부터 고음이라면 노래를 한 30개 정해서 중음의 노래를 한번 설치 부르고 한 중고음 부르고 아침부터 이제 천천히 한 30분 노래하고. 근데 조언은 또 잘 안 해주시지만 본인이 받아야 될 조언은 잘 찾아다니면서 받고 가르침도 배우시잖아요. 제가 되게 막 남의 말 안 듣고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많이 잘 들어요. 욕심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흘러가는 노래 막 언제까지 너에게 나나나나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지마 후회 뭐 이런 거는 또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도 잘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잘하고 싶고 심지어 저는 성대를 너무 거치게 써서 가성이 안 나오는데 보니까 가성도 연습하면 나온대요. 그래서 가성을 연습했더니 나오더라고. 아,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거 많은데. 아니지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해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배워야 된다는 게 의무가 아니라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와, 저는 지금 물어보려는 게 계속 배워야 된다는 현실이 지치지 않냐였는데 지치는 건커녕 만족이 안 돼서 배우는 겁니까? 지치던 시절에 50대 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면 이게 있나 봐, 이 리듬이. 그래서 제가 좀 늙었다고 생각한 게 50대 때 어느 순간에 치마를 잘 못 입겠더라고요. 아, 옛날에 정말 많이 입으셨는데. 내가 늙었나 보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다시 자유로워져. 그게 숲투는이야. 숲투는이 저한테 다시 자유를 준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건 의무감이 아니라 물론 뭘 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만족이 안 되고 그냥 잘하고 싶은 건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이전에 그냥 제 만족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막 하는 거 감동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연습하는 게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여기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여기가 감동이 있다는 걸 알아요. 도입부가. 예전에는 여기 오면 빨리 사비 와라. 내가 보여줄게! 됐고 빨리 와라. 그냥 사비부터 부르면 안 되냐. 그냥 이젠 여기부터 부르면 안 돼 노래.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건 중음에서 많이 느끼고 저음에서 느끼고 알지만 그냥 내보고 싶은 거예요. 냈던 거가 주저앉으니까 냈을 때 옛날하고 다른 좋은 소리를 한번 내고 노래를 하고 싶어요. 부르면서 쾌감을 느꼈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다시 그런 노래들을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기타 치면서.
근데 예전에는 나이 얘기하시는 거 정말 싫어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떤 생각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 집을 망했잖아요. 나와 같다면 뜬 게 36살이에요. 기획사를 옮기면서 신인으로 너무 나이가 많다. 63인데 68로 하자.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그런 다들 많이 속여서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까긴 까야겠다. 거기 또 뭐가 있었냐면 문세영이 자꾸 친구라 그래서 나이가 더 올라가. 아니 그분은 60인가 그렇지 않나요? 5군가 그럴걸요, 네. 문세영이. 그런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획사 이런 거 없어서 제가 혼자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빨리빨리 털어야겠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올해 이제 35년째십니다. 그렇죠, 횟수로. 만으로 34년.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가수할 줄 아셨어요? 몰랐죠. 가수가 된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운명이라는 게 희한한 게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성 서클을 하나 만든 거예요. 1학년 때 몇 년 꿀은 형이 있었는데 애들을 괴롭히고 착취를 해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약간 연합군이죠. 그래서 그때 이름이 뭐냐면 1학년 3반에서 완쓰리 10명에서 이제 만들어갖고 그 형을 이제 못 괴롭히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음성 서클을 계속 하는데 다른 애들 모아서 하면 이제 싸움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 되게 순진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2명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듀엣으로 하는데 초고교급이야. 여고를 휩쓸고 다녀. 그러니까 걔 때문에 누구 집이 ቢ었다 그러면 가서 10명이 둘러앉아서 기타 치면서 계속 돌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여럿이 노래하면 목소리가 안 들린대 저한테. 그래서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야 그냥. 가수가 된다기보다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더라고. 그동안에 맺혔던 한이. 정말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소리만 지르고 살고 싶었어요. 점점 소리 좋아지는 거 좋고. 그러다가 26세 대학교를 간 이유가 오로지 들어가면 밴드에 들어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수업 하나도 안 들어가고 스쿨 밴드를 만들어서 금요일마다 공연을 했어요. 그때 밴드 이름이 한국 사람이고 지금도 한국 사람이고 그때 드럼이 지금 드럼이에요. 아. 걔는 그러니까 올해로 38년째 저랑 같이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3학년 때 현식이 이제 하늘나라 간 거예요.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 음반에서 저를 찾아왔거든요. 학교로. 알고 봤더니 현식이 형이 죽음을 좀 예감한 것 같아요. 주변에 계속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내가 사촌 동생이 있는데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현식이 형이 그걸 찾아와서 공연한 테이블 듣더니 오케이. 계약금 600만 원에 인세도 처음으로 200만 원 그 당시에.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1년 계약. 신인인데. 신인은 보통 길게 잡아서 묶어놓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애정을 갖고 했고 또 사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가수가 아니라 기사가 다 그거였어요. 언더그라운드에 큰 별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식이 형이 만약에 있었으면 저는 가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현식이 형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에 난 몇 살 때까지 가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원래는 있었나요? 꼭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관둬야겠지 그랬는데 그런 선을 없앴고 은퇴라는 건 없다. 끝까지 하겠다. 은퇴하는 경우는 두 가지 같아요. 나는 너무나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와 주지 않을 때 또는 사람들은 찾아와 주는데 내가 더 이상 나한테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제가 티켓가를 내리는 것도 은퇴를 안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이 지루해지면 저는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오는 거 둘째치고 저부터 할 수 있는 거는 공연을 계속 설레고 살아갈 수 있고 노래를 사랑하는 거를 유지를 해야만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가수를. 이걸 벗어나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비결이. 그리고 지금 생각에는 90살 정도까지는 지금 고음 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가수로 살아가시는 동안 가수여서 행복한 점은 뭔가요? 사소한 것들과 순간이에요. 가수를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인기 이런 게 행복하진 않고요. 지금 나오는 노래가 와, 이 상태로 계속 나오면 좋겠다. 지금 너무 좋다. 주머니 아무리 돈 많아도 가수가 노래 안 나오면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돈 없어도 노래만 잘 나오면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이 표정과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 이상의 행복은 없어. 여기서 끝나야 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공연하다 보면. 그런 게 행복한 거지 매진이 됐다. 행복하죠. 근데 금방 또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적인 행복은 그 숫자가 사라지는 순간 행복도 사라지지만 그 감정이 행복한 거는 그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남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추억으로 남든 또다시 그걸 찾기 위한 과정으로 남든 원래 과정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 중에 꿈을 이루지 못해서 불행한 친구들한테 꿈은 이루어졌을 때보다 꾸고 있을 때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 이루고 나잖아. 그럼 허무해지고 다시 또 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꿈을 찾다 죽는 게 제일 행복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어쩌면 사실은 이루어졌을 수도. 너만 모르지. 네가 그러면서 꿈이 더 구체화되고 커져서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 목표에 못 갔지만 원래 네가 생각했던 게 그림을 그리는 거면 너 지금 그림 그리잖아. 근데 그림 그리는데 잘 팔리는 화가가 아니라 그래서 꿈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이루어졌을 수도. 그건 너의 생각에 달려 있겠지.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생각한 꿈들을 많이 이뤄낸 것 같아요.
제일 원하던 꿈은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였거든요. 어떤 상황이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복조차도 내일 다가올 불행 때문에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반대적인 거를 저는 많이 생각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일단은 반대쪽을 가요. 힘든 것 때문에 반대로 행복한 거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찾아보면 있어요. 그럼 이거 버리고 그거를 갖고 불행한 거를 행복으로 희망으로 바꾸자. 이게 저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사실 김장호 씨는 무슨 재산을 쌓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버는 돈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기부를 다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 쓰고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지나가던 팬인지 여자분이 오빠 기부 좀 그만해요. 그래서 아니 이번 세상 그렇게 살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왜 화를 내?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김장호 오빠가 돈 없어가지고 막 기부만 안 했으면 돈 없다 소리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들으니까 아니, 안타까운 돈 없다는 거지.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아니 저는 자기가 원하는 거 쓸 거 다 쓰고 행복하면 부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정확히 해두고 싶은 게 와 진짜 한때는 설렁탕집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도가니탕 먹고 싶었는데 네. 도가니 시키면 안 될 분위기야. 도가니 22,000원이었거든. 설렁탕 보통 2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 안 믿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돈 잘 벌 때는 최고로 비싼 명품 2년 연속 1위였어요. 많이 산 사람? 예. 외국 가서 공연 가면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 가장 좋은 방. 굳이 제가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쓸 거 다 쓰고. 예. 무슨 나눔을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지 재산을 나를 위해서 모으지 않는다는 것뿐이네요. 예. 그러니까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데 재산을 모으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태어나서 돈 걱정을 한 게 딱 그때 한 번이에요. 팬데믹 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다발을 줄 때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는 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연예인도. 그럼 아까 팬데믹 때는 좀 돈 걱정을 할 순간이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혹시 나 기부 좀 덜 할 걸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지는 않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살 때는 돈을 좀 왕창 벌어야겠다. 노래로 벌기에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 그리고 노래는 또 자본주의적인 것과 분리를 시켜야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까? 사업. 제가 사업을 할 때 파트너들이 저한테 잘해줘요. 그 이유는 기부 때문이에요. 그 이미지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0억을 했든 300억을 했든 그 이상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부한 거 총액 얼마나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셀 일이 없죠. 제 돈이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지금까지 200억 하셨대요. 그럼 전성기 때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200억이나 기부를 하는 거예요? 행사가 제일 많아요. 행사. 행사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유전에는 365일 넘게 했던 때도 있죠. 하루에 뭐 5개, 6개 하는 날도 있고. 근데 행사 페이도 뭐 그때 뭐 한 번 가면 3천만 원씩 하셨잖아요. 네. 그 500개면 150억이잖아요. 그때는 뭐 돈 때문도 아니고 그냥 했어.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쳤나 봐요. 근데 요즘은 그냥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데 지금 이거고, 다만 자숙과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4, 5년을 활동을 못해서 벌이가 없다 보니 주변을 못 챙기고 뭐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을 벌자. 사업? 오케이 하지 뭐 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철저하게 돈을 벌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저는 33,000원까지 내리면 딱 좋지 않을까, 공연비를. 요즘 낭만을 찾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심지어 낭만을 찾는 것 자체가 야 너 뭐 여유 있나 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그 낭만보다는 오히려 뭐 혐오는 넘쳐나는 시대가 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낭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낭만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민한 사안이 너무 돋아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 때 애 안 나요. 지금 전쟁 때보다 출산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근데 큰일 났다 뭐 하지만 팩트에 근간한 국뽕인데, 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모든 걸 극복하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아무리 생각해도 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를 제패하고 만렙으로 올라오고, 근데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말을 했죠. 와 진짜 질 싸움이 아닌데 그걸 몰랐다고. 의병이랑 이순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도 국민들에 의해서 근무하기 위해서 2년 반 만에 탈출해서 쭉 그냥 IT로 올라온 거고, 좀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았죠. 오죽하면 위기 극복이 쉼인 나라라고. 그래서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낭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낭만은 관객들을 위해서 적자 보는 게 낭만이에요. 그게 무슨 낭만이야? 나한테는 낭만이야 그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적자 보는 콘서트. 안 보면 좋은데 보면 아니 근데 그게 관객들이 오기 미안하겠어요. 자, 제가 적자를 메꾸는 걸 빚을 내서 메꿉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하겠어요? 사업으로 벌든 행사를 벌든 하는데, 이 사업하고 행사하는 거는 어떤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는 인기인이기 때문에 하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버는 모든 돈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적자라고 표현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단어 표현이. 죄송한데 목표 있어요?
뭐 일이 됐건 노래가 됐건 사업이 됐건 건강이 됐건 그냥 나는 살면서 요거 하나 이루고 싶다 있습니까? 목표는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게을러서 나오는 안 좋은 결과는 누구보다 짜증나고요.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결과가 좌지우지 될 때는 그냥 놔버리고 마음 안 상하고 뭐 내가 어쩔 수 없던 신경 쓰면 오케이. 그걸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마음이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더 많죠. 버릇이에요, 버릇.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습관을 뭘 들였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 다행스러웠던 것이나 행복했던 일을 하나씩 생각하고 자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우울한 날이야. 그 와중에 뭐가 없을까 그러면 아까 그 칼국수 맛있었던 그거 좀 약해. 먹고 체했어. 그러면서 하나씩 찾아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진짜 그거 되게 효과 좋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다가 우울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해봐야 이 사람을 내가 택한 것도 내 잘못이잖아. 내가 어쩔 수 없어. 그게 관상을쟁이도 아니고 내가 뭐 됐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남들이 말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만들어 가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김장훈 씨의 목표네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만 산다는 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밤에 죽고 아침에 다시 태어나고 하루마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난 다음에 계속 게을렀던 걸 6개월 쌓아놓은 건데 하루마다 정리를 그렇다고 뭐 오늘을 돌아보면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더 치열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내일은 내가 아주 멍 때리는 시간도 없이 제대로 그냥 그러면 그 다음날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요. 지쳐. 내일은 조금 풀어. 이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니까 그리고 재밌어요 되게.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김장훈 씨와 함께 정말 많은 다양한 깊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나눔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 김장훈 씨의 인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인 초대석 김장훈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